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법의 눈으로 현장을 파헤치고 그림 한 장으로 진실을 들여다본다. 사건 살롱. 김태현의 정치쇼, 오늘은 2부에 만납니다. 사건 살롱 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허주연입니다. 죄송해요. 양지열입니다. 사실 못 들었어요. 네, 양재열 변호사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뜸을 잠깐 드렸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요 첫 번째 주제가 이거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 사실 티몬하고 위메프 뭐 합쳐서 티메프라고도 부르기도 하던데 정산 지연 사태 이거 좀 일이 좀 계속 커지는 것 같은데 자 허변 네. 일단 간략하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거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티몬 UMF 다 아시는 것처럼 전자상거래 중개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와 셀러,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인데 네. 그렇게 되면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면 대금을 받고 그거를 판매자한테 정산을 해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 수수료를 예. 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금 사정이 경색이 오면서 예. 소비자한테 받은 대금을 판매자한테 결제를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한테 그 대금을 취소나 환불해 줄 수도 있느냐. 그것도 아닌 상황인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판매 대금을 못 받은 이 셀러들, 이 판매자들은 계속해서 지금 추가 대금 결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 자금 흐름이 계속 막히는 예. 그래서 줄도산 사태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환불을 못 받고 취소를 못 하니까 이게 또 예. 손해가 날 위기인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면서 계속해서 연쇄적인 악순환이 이어지니까 여행 상품뿐만 아니라 뭐 소비재 판매 이런 판매 자체가 다 중단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예. 왜 여행 상품이 지금 제일 문제냐면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맞아. 대목을 앞두고 지금 유통업계에 따르면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교원투어 주요 여행사들이 여행 상품 판매를 잠정적으로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행을 가려고 결제해놓은 소비자들도 환불도 못 받고 여행도 못 갈 위기에 처했다. 이것이 골자입니다. 아니 근데 양변 이거 되게 큰 회사잖아요. 티켓몬스터, 티몬 그다음에 위메이크 프라이스인가요? 여기가 아마 위메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언뜻 이해는 좀 안 가는 게 그러면은 생산 저 물건 저 돈 소비자가 받아가지고 위메프나 티몬으로 입금하면 예. 자기들 수수료 띄고 네. 납품업체들은 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일종의 중개업체니까. 근데 지금까지 보통 정산하는데 2달에서 40일 정도가 걸렸다라고 해요. 정산하는데 그게 뭐 정해진 뭐 법에 따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건데 예. 그래서 지금 의심이 가는 게 그럼 그렇게 받았던 돈들을 어디 다른 데 잠깐 유용했던 거 아니야? 라는 의혹도 있어요. 이거 밝혀지지 않은 건데 어쨌든 지금 돈을 받아야 될 업체들이 돈을 못 받아 보니까 생긴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러려면 두 가지 이유가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잠시나마 그 자금을 그 유동기간 동안에 유용했는데 그걸 돌려받지 못했다라는 의혹이 있을 수가 있고 예. 애초에 티몬이나 UMF 같은 회사 또 모회사인 큐텐이라고 있거든요. 이 예. 모회사 큐텐 자체가 자본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거의 2017년부터 티몬 같은 경우는 자본 잠식 상태였다라고 하는 그래요? 겁니다. 그런 네. 상태에서 이제 계속 돈을 돌리다가 예. 어떤 이유가 있어서인지 모르게 막히다 보니까 막히고 또 한 곳에서 그렇게 막혀서 몇몇 업체가 미뤄지니까 예. 소문이 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업계에서. 그래서 그게 점점 커지고 며칠 전부터 이제 뉴스를 통해서 소비자들까지 취소에 나서면서 완전히 꽉 막혀버린 게 아니냐 터져버린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이 저 피해가 소비자뿐만 아니라 가장 큰 게 이제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하는 티몬에 납품하는 일종의 이 납품업체거든요. 이 납품했던 업체를 대금 못 받고 지금 도산 위기에 놓였다고 하는데 피해 업체 중에 한 분 연결해서 현재 상황을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메프하고 티몬의 대금 지연과 관련된 피해 업체 최혜진 씨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상황이 좀 시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정산이 언제부터 지연됐습니까? 정산이 예. 이상한 게 이제 7월 8일에 원래 5월분 위메프 그 정산 금액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예. 7월 8일에 원래 들어왔어야 되는 정산 금액이 이제 이유 없이 지연되면서 금요일까지 지연이 됐어요. 시스템 문제라고 하면서. 예. 근데 문제는 예. 이게 계속 이유 없이 지연이 되는 거예요. 예. 이유 없이 이제 갑자기 뭐 화요일에 받는 셀러들도 있고 이제 그 뒤로 미루겠다 하는 셀러들이 있는데 예. 점점 큰 금액의 셀러들만 계속 뒤로 지연이 되면서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 갑자기
팀원도 뭐 자기네들은 뭐 문제가 없다, 정산에 문제가 없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불과 이틀 후에 저희를 완전 비참하게 만든 게 예. 제가 팀원에 그 주에 받아야 할 금액이 1억 7천이었어요. 예. 근데 그 1억 7천이 갑자기 이유도 없이 지연이 됐고 그래서 찾아가서 빌고 막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받았어요. 예. 도대체 이 물건을 사지 못하면 저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당장 쓰러지게 생겼는데 예.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주에도 제가 오늘 5억을 다음 주 그러니까 수요일에 이제 대금을 5억을 받아야 됐어요. 예. 근데 그것도 갑자기 무기한 연기가 되면서 제가 지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저희 같이 이제 5억을 지금 못 받았잖아요. 근데 예, 지금 예. 제가 5억이 문제가 아니고 이대로 지금 갑자기 큐텐발 이제 회사들이 지금 조용히 다 정리되고 이렇게 그냥 가버리면은 그냥 책임도 없이 가버리면은 저는 지금 5월 대금에 대해서 5억을 말하고 있는데 6월, 7월 지금 정산금이 또 5억 해가지고 저는 알겠습니다. 15억의 예. 지금 피해를 입고 있고요. 예. 지금 용산 디지털 쪽은 더 심해요. 예, 지금 거의 1,200 한 셀러는 막 1,200억 지금 선정산으로 지금 신용불량자의 어제 지금 직원들 정리해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지금 상황이 심각한데 저는 지금 좀 이상한 게 예. 이 이슈가 발생을 한 게 불과 저번 주 금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이 세상에 공론화가 된 게 결국에는 여행사가 예. 이제 대금을 못 받아서 그 뭐 그렇게 공론화 됐죠. 고객들한테 여행을 취소를 하면서 공론화가 된 게 불과 저번 주 금요일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근데 일주일 사이에 나스닥 상장을 한다던 그 큐텐 그룹이 예. 이렇게 빠르게 갑자기 팀원을 부도 위기로 지금 몰고 회사를 정리하려고 하고 위메프도 지금 소비자 피해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 피해자 규모, 이 소비자들은 지금 정말 피해 규모가 작잖아요. 예. 근데 이상한 게 저희는 지금 당장 오늘 지금 도산하는 업체들이 초대형 업체들이 지금 쓰러지게 예,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혹시 선생님 지금 팀원이나 위에프에 어떤 물건 납품하고 계세요? 저는 쌀 납품하고 있고요. 예. 제가 양국 업체 중에서 그래도 작은 규모로 지금 물린 상태고 예. 지금 농수산물 전체로 놓고 보면은 현재 피해 금액이 3개월치를 못 받는다고 치면은 50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 500억의 피해가 발생을 하면은 저희한테 이제 납품을 하던 농가들, 농민들이 1년에 연간 1억의 그런 판매 대금이 있었다면은 예. 이제 500명의 지금 500 예. 농가들이 예. 줄 도산하게 될 겁니다. 정리소도 자,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뿐만 아니라 선생님에게 납품하고 있는 농가들도 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네. 혹시 위메프나 팀원 측에서 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뭐 이런 언급이나 또 언질이 있었던 건 없나요? 전혀? 전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해요. 전혀 없는데 너무 일주일 사이에 빠르게 회사들을 정리를 하고 있고 예. 지금 점점 지금 갑자기 막 팀원은 갑자기 전 직원 재택근무라고 하지를 않나 저기 Q익스프레스는 갑자기 막 직원들이 막 임금체불에 뭐 위기에 처했다고 하진 않나. 예. 지금 이 사실이 저는 지금 소비자보다 지금 빠르게 공론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 생각은 혹시 네. 팀원과 위메프의 묘의사인 Q10 네. 여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이 상황을 만들고 빠져나가려고 했다 뭐 이렇게 혹시 의심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지금 확신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바가 뭐냐면 예. 저는 원래 위메프랑 팀원을 이제 하고 있던 셀러가 아니었어요. 예. 저는 원래 G마켓과 쿠팡이 주력이었던 셀러였는데 예. 이상하게 4월, 5월, 6월, 7월 이 사이에 위메프랑 팀원에서 공격적인 쿠폰을 붙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토스랑 카카오 할인을 붙여주면서 이 현금 할인을 이제 유도하면서 저희 그 양곡 업체에 약간 그 생태계를 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쌀은 1,000원 차이에도 매출이 몇 천만 원, 몇 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매출을 발생하기 위해서 매출액을 발생하기 위해서 위메프랑 티몬을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4월, 5월, 6월, 7월에 저희는 5월에 들어갔는데 지금 물린 상태인데요. 지금 저희뿐만 아니고 가전 디지털 쪽 대표님들이랑 지금 말을 해봤는데 예. 시기가 공교롭게도 4월, 5월, 6월, 7월에 매출이 굉장히 이제 특히 5월분은 지금 5월분이 얼마 안 되고요. 6월, 7월이 알겠습니다. 지금 매출액이 더 많이 예. 발생을 해서 지금 줄도산 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는 제가 알겠고 일단 뭐 네. 우리 선생님의 추정이신 거고 네. 자 마지막으로 혹시 향후에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어떤 뭐 소송이라든지 법적 처리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도산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하셔서 네, 지금 일단은 저는 지금 용산 디지털 지금 단지가 지금 오늘부터 빠르게 지금 무너지게 생겼어요. 왜냐면은 대금을 막 1,200억에 이제 선정산 때문에 지금 막 거의 이게 연대 보증이 돼가지고요. 선정산 연대 보증이 돼서 오늘부로 막 이제 막 그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고 그래서 이제 직원들 정리해고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용산 디지털 단지 일단 바로 이제 보도가 나지 않도록 일단 당장 이 선정산 지금 선정상에 대한 채권 추심 뭐 이런 거를 당장 좀 국가에서 조금 보도가 나지 않게 좀 연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일단은 지금 직원들이 이제 초대형 셀러들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최소 20명에서 30명인데 이들의 지금 급여를 지급을 해야 돼요. 급여를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물건 대금도 꽉 막혔고 지금 그런 거는 알겠는데 저희가 적어도 직원들을 당장 해고하지 않을 수 있게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 지금 인건비라도 지금 긴급 대출이 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인건비라도.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위메프와 티몬의 대금 지원 피해 업체 대표인 최여진 씨였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심각한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거고 일단 뭐 임금이라도 지급할 수 있게 뭐 좀 조치를 취해 달라라는 얘기였는데 일단은 저 양변 우리 피해 업체 얘기를 들었으니까 위메프하고 티몬의 공식 입장은 뭐예요? 일단 위메프 팀에서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금액은요. 한 1,500억, 1,600억, 1,700억 가량을 미정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번 달만 지금 당장 미정산 금액인지. 근데 이 지금 저 인터뷰했던 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시기에 5월 달 못 받은 것만 그렇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5월 달 못 받았으면 판매는 6월, 7월까지 다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그걸 계산하면 이 금액이 적어도 3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아까 중간에 선정산이라는 얘기를 잠깐 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판매한 업체들이 지금 티몬이나 위메프에서 2달 있다가 정산해 주니까 그동안 어떤 식으로 이 자금을 돌렸냐면 티몬에서 2달 받을 돈이 있다는 걸 금융기관에 얘기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유통을 시켰던 건데 금융기관들이 그 선정산 대출도 막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티몬 위메프에서 실제로 돈이 들어올지 않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다 막혀버린 거예요. 자금 통로가.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저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자 그러면 일단 피해 업체들 또는 소비자 이거 뭐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티몬과 위메프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궁금해지거든요. 지금 업체에서는 일단은 지금 당장은 뭐 사적 계약이 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로 법적으로는 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이행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뭐 법적인 어떤 법 기술적인 측면에서 따지면 소송을 통해서 부당이득 반환이라든가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돈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문제는 결국 집행의 문제로 이어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근데 지금 티몬이랑 위메프 측에서는 불편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객들 일단 여행상품 우선으로 소비자들한테 환불 절차를 진행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차후에 이제 기업들,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중소업체들에게 뭐 보상을 해준다. 연이율 10% 해준다.
된다. 나중에 포인트로 주식 사게 하면 좀 저렴하게 자기들 주식 사게 하겠다. 이런 유화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예. 지금 당장 이분도 그렇고 업체가 쓰러지기 일부 직전인 상태에서 연 이율이 대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게 됐다고 하는데 사실 작년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 보고서에도 예. 이미 티몬이랑 위메프의 어떤 재정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 그래서 기업의 존속 가능성에 의문이 있다라는 예. 강력한 경고 사인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업체들한테뿐만 아니라 소비자들한테 상품권을 굉장히 할인해서 팔았어요. 8%에서 9% 가량의 할인율, 그 이상의 할인율 사실은 이커머스 업체에서 이 역마진을 감수하고 이 정도 할인율을 보인다는 게 사실 좀 이상한 일이거든요. 어허. 너무 이례적으로 높은 할인율이었는데 네. 아마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자금 경색이 발생을 해서 그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닌가라는 약간의 어떤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그 피해업체 대표도 이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일단은 그거는 피해업체 그 대표 일단 추정이에요. 아직 뭐 결과가 나온 건 아니니까 재정 상황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이제 허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저 분기 보고서에다 나오는 네. 건데 감사 보고서에 5월부터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할인을 해서 업체들을 끌어들였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여행업체부터 문제 생기면서 큐텐이 손을 떼고 있다. 아마 이 피해업체 앞서 인터뷰한 분은 뭔가 의도를 가지고 티몬과 위메프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의심이 어떤 식으로 오히려 생각할 수 있냐면 네. 왜 그렇게 큐텐 측에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왔을까? 사실 이 큐텐이라는 회사가 네. 지마켓 만든 창업자 이쪽 이미 이커머스 쪽에서는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네. 그래서 이 사람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도 했던 것으로 그렇겠죠. 보이고요. 그 이베이에서 공동 창업을 했던 거예요. 지마켓을 국내 기업에 넘기면서 이분이 10년 동안은 한국에서 일을 못하도록 됐기 때문에 그래서 동남아 쪽에 싱가포르 쪽에 그룹을 만들었고 인수했던 회사들이 지금 티몬이라든가 유메퍼라든가 한 6개 업체 정도를 인수를 했어요. 그 목표가 아마도 그렇게 인수를 한다면 나스닥에 상장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 나스닥 상장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아시겠지만 김태균 변호사 더 그쪽 전공이잖아요. 회사 규모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확보를 해줘야 심사 통과를 할 수 있으니까 혹시 그 무렵에 그걸 하려고 자본 잠식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덩치를 키웠던 게 아니라 그러다가 어딘가에서 누수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추정이죠. 지금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저도. 알겠습니다. 이거 마지막 질문 허변. 이거 뭐 금융당국에서 대책에 나서겠다 뭐 이랬는데 이거 뭐 나라에서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대책이란 게 있어요? 사실 국가에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사적 계약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걸 예. 대신 직접 변제해 준다든가 이런 거는 근거도 찾기 힘들고 예. 이게 상당히 또 어떤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전자상거래법상에서 결제 대금을 언제까지 정산해 주기로 한다는 어떤 그런 근거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좀 문제로 지적이 되었었어요. 왜냐하면 업체 입장에서는 물론 규제가 완화돼서 사업주가 뭐 여러 가지 자금을 이익을 본 거를 돌려서 다른 사업을 하고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촉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좀 정해줄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예방책 그다음에 지금으로서는 소비자 피해 구제 분쟁 조정을 한다든가 민원 접수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나갈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적으로는 정산 자금의 관리 체계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금융당국의 카드사에 환불 협조를 요청하겠다라는 뭐 보도는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주제 바꿔보죠. 오늘 마지막 주제 카카오로 가보겠습니다. 카카오 사실 재벌회장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금융 재벌회장이지. 자금으로 치면 그렇죠. 자금으로 치면 왜냐하면 계열사도 많고. 근데 네. 이제 전통의 재벌은 아니죠. 최근에 저 뜬 IT 업체니까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회장이 아니고. 창업자하고 네. 의장이라고 부르는데 네, 최대 주주 예. 오너 구속됐어요.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됐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구속 사유가 시세 조정 의혹이었던 겁니다. 지난해 2월 정도에 그러니까 다른 그 회사 자기 회사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SM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사모펀드 회사를 동원해서 한 이 4일에 걸쳐서 2,400억 원을 들여서 이 553차례에 걸쳐서 이 고가에 매수를 한 겁니다. 그렇게 많이 한꺼번에 매수를 하니까 당연히 회사 주가가 올랐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뜻밖의 사실 좀 뭐 예상을 못했던 분들이 많죠. 구속이 돼서 지금 현재 남부구치소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구속된 이유는 뭐라고들 보고 있어요? 저는 일단 네. 시세 조종 행위에 관여를 했달까
지시했거나 최소한 네. 알고도 묵인했다는 거에 대한 범죄 혐의의 소명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예. 지금 김범수 위원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예. 있고 관련자들이 지금 보석으로 또 나왔단 말이죠. 예. 그래서 혹시나 말을 맞추기 등의 증거인멸 아하. 우려가 있다고 봐서 예. 구속을 시킨 게 아닌가 싶은데 예. 지금 검찰 측에서는 인적 물적 증거 차고 넘친다 충분히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뭐 구체적인 거를 뭐 다 지금 공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예. 이 임원들이 있었던 단체 채팅방에서 주고받았던 대화들이 있어요. 뭐 오늘 하이브 공개 매수 강력하게 저지해 주세요. 뭐 열심히 해봅시다. 뭐 이런 네. 내용들이라든가 지금 이게 투자심의회 내부적인 비공개 의사결정 협의체에서 공개 매수하자. 그러니까 공개 매수하면서 이 예센 주식을 인수하자라는 결정이 났는데 네.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개 매수를 장내 매수를 가장한 실질적인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한 방식의 협의가 있었다. 그리고 그거를 CA 협의체를 이끄는 그러니까 카카오 네.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이끄는 김범수 위원장이 과연 몰랐겠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증거로 제시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뭐 언론 보도 보면 저 영장실질심사장에서 검찰이 무슨 메모를 뭐 압수수색할 때 확보했던 메모를 증거로 냈다. 거기 보면 김범수 의장에게 이제 보고한 정황이 거기 담겨 있다. 네. 뭐 브라이언에게 뭐 어쩌고 이런 또 저 미국 이름인가 봐요. 네, 그거- 카카오는 제가 알기로 안 해서 저 미국 이름 저 부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보도가 됐고 했는데 하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건 이게 이제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럼 뭐 이제 관계자들은 말 맞추기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한 거에 대해서 그 양병 일부 언론들 보니까 아니 저 재벌 회장이 어딜 도망간다고 도주 우려냐 말이 되냐라고 기사가 나오던데 그 부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도주 우려에 대한 거. 글쎄요. 일단 도주 우려라고 하는 걸 판단할 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뭐 몸을 네. 숨긴다거나 이럴 가능성, 밀항한다는 뭐 이럴 가능성을 가지고 꼭 도주 우려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예. 제가 주가 조작이 인정이 될 경우에는 최근에는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즘 그게 워낙 그 일반 우리 개미라고 하는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예. 형량이 높으면 되게 사람 마음상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법원은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그죠? 됩니다. 법원 실무제요가 있어요. 판사들 보시는 그 변호사들 보는 거기 보면 이 영장 발부하는 거에서 도주 우려란에 양변호사 설명한 것처럼 주거 부정 이것뿐만 아니라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경우는 도주 그렇죠. 우려가 있다고 본다는 점.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예. 네. 그래서 재벌 회장들이나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구속됐어도 도주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실제로 그 사람도 어디 도망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오늘 저 살롱두지 못할 것 같고 마지막 김범수 의장의 혐의가 인정이 만약에 되면 뭐 국제적 혐의하고 형량은 뭐예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네. 그리고 만약에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 넘어간다고 하면 특경가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될 것 같다는 아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이 특경가법상 가중처벌이 보통 이제 50억 이상, 5억 이상 그다음에 50억 이상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2,400억 투자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정확한 이득액이나 회피된 손실액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네. 가중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알겠습니다. 50억 이상이라고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득액이라는 걸 따질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무리할게요. 여기 네. 김범수 회장 일단 부인하고 있다는 점. 네. 양변 허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